네, 저는 아버지, 어머니 두 분 다 모시고 있는데요. 두 분께서 병원에 입원하신 거는 2018년 8월부터인데요. 우리 동생이 47살에 그래갖고 지금 66살이에요. 그러니까 오랜 세월을 병원 생활하고 있어요. 난 2018년 8월에 왔어요. 나도 오래됐어요. 2017년 9월 12일에 왔어요. 2023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7.5%를 넘어선 대한민국. 2025년에는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고령화가 가속화될수록 요양의료 서비스, 특히 요양병원에서 요양 환자들을 돌보는 간병인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연변 출신이고 국적은 중국이고. 연변서 오신 줄 알고 있어요. 우리 이모는 중국. 우리나라 분도 계셨는데요. 지금도 중국 동포분이십니다. 국내에 부족한 간병인 수요를 채워준 건 재외동포 간병인들. 현재 국내 요양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간병인의 약 80% 이상이 중국 동포 출신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언론에서 보도되는 일부 간병인들의 환자 학대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국민들의 간병인들에 대한 시선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최근에 어느 요양원에서도 간병사가 환자 케어를 하다 주먹으로 폭행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밤이나 그 야간에 잠을 안 잔다고 꼬집거나 때려서 몸에 보이지 않는 곳에 멍이 들었던 사건도 있었고요. 그리고 여자 환자인 경우에는 그 성희롱을 해가지고 그런 사건도 있었고. 치매 환자분들이 가끔 이제 심하면 욕설을 하거나 또 물건을 안 가져갔는데도 물건을 가져갔다고 우기거나, 그리고 밤에는 소리를 지르면서 잠을 안 자시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간병사님도 이제 욱하고 이제 화를 참지 못하고 이제 말이 막 나가거나. 선망이나 이런 증상도 있고 환자 상태가 위중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빨리 안 죽냐 이러면서 이제 폭언을 한 그런 충격적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다 제 부모님 같고 남일 같지 않아서 뉴스를 통해서 또 그런 일을 접하면은 정말 소위 피가 거꾸로 솟는다 그럴까? 그렇다면 일련의 보도들을 통해 접한 간병인들의 환자 학대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간병인들의 입장은 어떨까요? 이런 소문을 많이 듣기는 듣지요. 그 치매 환자는 참 하기 힘들죠. 어떤 데는 환자분들이 욕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같이 뭐라 그랬어요. 환자분들이 욕하면 그래 들어주고요. 처음에는 막 이런 데 상처도 있고 막 나가세요. 치매 환자는 침대에서 내려오셔갖고 막 걸어도 가시고 집에 가셔야 된다 그러고 연탄불 갈아야 된다 그러고, 그 옛날 할머니들은 집에 아기가 지금 울고 있다 그러고. 네, 말씀이 그렇게 과한 분들도 계시죠. 또 환자분이 그럴 때 언어 폭력이나 또 물리적인 그런 가격을 했을 때 상처받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치매 환자분들은 우리 보고 이렇게 돈도 내놓으라 그러고 우리 뒤에가 돈을 맡겨놨다 그래가지고요. 당시는 우리는 좀 화가 났어요. 힘들었을 거예요. 일단은 말이 대화가 안 되니까. 한국말이 서툴러가지고요. 처음에 와서 언어가 좀 서툴러가지고 좀 힘들었고요. 처음에는 말을 잘 못 알아들었어요. 연변 말이 좀 빨고 좀 목소리 크잖아요. 제가 또 톤이 좀 높아요. 어떨 때는 얘기하면 막 자꾸 화낸다죠. 어르신이 날 보고. 처음엔 그런 오해를 좀 해서 어머니한테 좀 함부로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오해를 한 적도 있었는데요. 내가 간병을 해보니까 간병사 이해를 하겠어요. 환자하고 소통이 잘 안 되면 환자들이 화를 내고 그러면 간병사들이 진짜 어이가 없죠. 너 내 돈 가져갔지? 그러면은 언제 돈 줬냐고 막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억양서부터가 조금 다르니까. 선망으로 대부분 올 수 있는 게 욕설도 할 수 있고 행동이 좀 과격해질 수가 있거든요. 한 가지 병의 증세인데 그거를 자각하지 못할 때는 일단은 나한테 하는 행동이다라고 간병사들이 받아들였을 때는 그 당시에는 이제 학대 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큰 것 같아요.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나와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익숙하지
접근하지 못해서 환자 마찰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요양병원에는 주로 그 치매를 동반한 노인성 질환을 가진 환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치매에 관련해서 그 특성에 대해서 좀 간호사님들이 교육이 잘 이루어져야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자를 잘 이해해야 우리가 잘 케어할 수 있죠. 그런 점에서 미리 좀 배워왔으면 좋죠. 폭력이나 성희롱이나 그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환기를 시키는 그런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다른 쪽으로 환기를 시켜서 잠깐 자리를 뭐 다른 분한테 봐달라고 그러고 잠깐 벗어난다든지. 이 환자는 치매니까 환자의 의견을 무조건 존중해라. 거짓말이더라도 존중하고 치매는 영원한 치매가 아니거든요. 그거 잠깐이에요. 다시 할머니 이거는 이래요 하고 재반복을 해서 내 의사를 밝히면 환자분도 따라옵니다. 이해를 하시고. 환자분들이 다른 사람 손을 빌어서 이렇게 하고 있거나 그런 자괴감 같은 것도 많이 들으실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육체적인 케어도 저희가 해야 되겠지만 정신적으로라도 안정을 가지시게끔 어르신을 존경을 하면서 케어를 하는 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저귀 교환할 때도 그 신체를 노출하게 되니까 프라이버시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그럴 때는 항상 커튼이랑 스크린을 설치해서 어르신들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도 그런 중요한 교육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환자가 식사를 할 때 사례가 걸리는 경우에는 그냥 단순 기침을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사례가 자주 걸리시는 경우는 추후에 폐렴으로 갈 수 있는 상황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꼭 간호사실에 알려서 확인이 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있었던 그런 사례들을 통해서 교육 매뉴얼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